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특검을 빨리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해야 증거인멸을 막고 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 보고하는 거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거든요. 제가 강동한 총장 대행한테 좀 몇 가지 확인할게요. 네. 저번에 중앙선관위원장 배우자가 출장한 내역과 관련해서 노태학 위원장도 배우자가 출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그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별도로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국고가 됐고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선관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 분명히 전임 중앙선관위원장들도 전부 다 배우자 동반 출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5년치 자료만 지금 내고 있어요. 중앙선관위원장 6년 임기인데 그러면은 전임 선관위원장 그 배우자 출장 내역 총장님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그 회계에 관련 서류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아니 법률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제대로 안 해서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중앙선관위원장 배우자가 갈 정도 되면은 계획도 세우고 밑에서 준비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본인은 거기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총장님도 실제로 본인이 직접 겪은 것도 있을 거고 전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시인을 한 상황인데 본인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저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는 건 있는 거대로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억에 의존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민 앞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감추겠다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 얘기는 5년만 회계 자료를 법률에 의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알아서 압수해 가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못 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게 알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발적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료 자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정도 됐으면 본인들이 그걸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부분도 오늘 보고를 한 거 보니까 다 변명이에요. 변명 내용이 황당합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배정되는데 주로 선거는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40일간 기간을 주고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너무 급해서 수의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건수가 황당해요. 63,300건 중에 61,200건을 거의 열의 9건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합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 중에 선관위 직원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업체가 있습니까? 별도로 그 부분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하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한 대로 파악을 안 했지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관 자료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한 분이 한 곳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PPT에 띄워주세요. 저는 한 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직원도 있지만 그 직원의 가족일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수의계약 다 변명하셨는데 지금 보면은요. 저게 A 업체 2022년도 10월 26일에 지금 수의계약 체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바로 수의계약 체결한 그 업체에 선관위 직원 출신이 퇴직하자마자 아무런 제한도 안 받고 수석부장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8개월 근무하고 5,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직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수사권도 없이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파악해도 저 정도인데 나머지 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관위가 이거 별도로 조사해야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각종 업체에 선관위 직원 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게 관리 부족이라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을 때는 지금 보니까 저때 노태우 선관위원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무국만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장한테 보고도 없이 모든 계약을 다 사무국이 알아서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선관위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그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 비율을 따져보고 이렇게 많을 때는 부패하지 않는지 쳐다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노태학 위원장은 아무런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선관위에 물어봐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선관위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변명투성이로 해놨는데 선관위 변명은 그겁니다. 쪼개기 계약을 했지만 선거가 달랐거나 뭔가 품목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업체 4월 10일 그것도 작년 4월 10일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4천만 원, 690만 원, 580만 원 쪼개기 계약을 했어요. 저 보십시오. 근데 그 내역을 보면 대통령 재선거 물품 포장 및 운송이에요. 홍보 인쇄 및 포장 및 운송, 리플릭 포장 및 운송. 다 이 업체가 하는 용역은 포장하고 운송하는 건데 각각 포장하고 운송할 물품을 다 쪼개가지고 같은 날에 나눠서 계약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불법 소지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7일과 9일에 나눠서 계약을 하는데 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품목들이 다 합쳐서 발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밑에도 2022년 4월 22일과 29일에 나눠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올해 4월 22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똑같은 투표함을 제작하고 잠금장치를 제작하고 투표함 뚜껑을 제작하는데 각각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보시면 투표함 추가 제작과 우편 투표함 뚜껑 추가 제작 보십시오.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투표함 내용이 다르더라도 수의계약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여기서 근무한 게 나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 외에 가족이나 다른 지인 챙겨주는 거 없다고 본인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를 안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파악을 했었어야죠. 지금 다 지나고 나서 파악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파악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자랑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위원님께서 우리 수의계약에 어떤 과다한 계약이 많다거나 쪼개기 계약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뭐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 아까 저희도 기관 보고 정당한 계약의 90%가 저렇게 하고 퍼센티지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퍼센티지만 보지 마십시오. 퍼센테이지를 봐야지 그걸 뭘 봐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만약 위반을 하면서 했다면 관련 규정을 지금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변명거리가 있다라고 합니까? 선관위 직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수의계약 업체. 그 부분 계약법 시행령 부분 할 말이 있습니까? 선관위 업체 직원이 가서 근무하고 있다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직원이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가 있잖아요. 수의계약하는 업체. 4급 이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 제한 여부를 따집니다만은 5급 이하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 여부를 따지질 않습니다. 그게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거 관리하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관위 출신이라고 해서 5급 이하 공무원이라 5급 이하 출신이라고 해서 직원 취업 제한의 자유를 막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하는 업체랑 취업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가 작다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그러면 퇴직 직원 5급 이하가 나서 하고 그 계약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해당 직원이 수의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직무대리님 네, 그러면 노정희 대법관 지난 선거관리위원장이셨죠? 네, 네. 해외 출장 기록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내부에 없네요. 일단 회계 서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 지난 서류는 폐기가 됐기 때문에 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노태혁 위원장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해외 출장 사례 몇 번, 3번 아닙니까? 세 차례는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제출 그래서 다 그게 다 했습니다. 나와 있죠. 예. 2022년, 4년, 5년. 4년, 5년. 네. 그런데 하나 의아스러운 것은 2023년도에 감사원 감사, 소위 말해서 경력직 채용
사례 291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878건의 인사 복무기리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필곤 상임위원 또 김용빈 사무총장은 해외 출장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노태학 위원장께서는 2024년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또 2025년에는 덴마크 스웨덴 갑니다. 조직이 비리투성인데 어떻게 또 선거관리위원장만 이렇게 가냐. 이게 어떤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 소위 말해서 선거 공정성 뭐 수호라든지 이 출장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그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을 했다는 점은 깊이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과 2024년, 2025년은 당시 동시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또 2025년은 대통령 거리 선거. 사실은 그 선거가 마치고 마무리가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또 해외 연수의 길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3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다가 보면은 결국은 뭐 이렇게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어서 반납이 되는데 직원들도 사기를 뭐 진작할 겸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무래도 10월 달에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해당 국가의 사정을 살펴서 뭐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보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유성 출장은 가셨는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사무를 통할하는데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이런 결정 전혀 모르신다는 거. 일종의 바지사장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해놓고 그냥 사무처가 따라가는데 아 위원장님 이거 한번 가셔야 됩니다 하면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까지 동반하셨죠. 네, 그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제 아직까지 그 자세한 자료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다만 언론 보도를 비춰보면 3번에 걸쳐서 이제 직원들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그 중에서 배우자가 든 비용이 아마 항공료는 한 3,300여만 원인 것 같고 그 외 나머지 체재비, 식비 이런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해서 오는 대로 해서 그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바로 국고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그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반납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 반환하겠다. 네, 네. 배우자 그 비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